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지난 M1X 맥북 프로 소식 영상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음성 볼륨의 문제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감사의 의견과 함께 지적해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에 맥북 프로 중심으로 새롭게 추가된 상세한 소식과 기사들로 업그레이드한 영상을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난 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위의 링크로 퀵하게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네요. 맥북 프로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맥은 애플의 가장 오래되고 충성도 높은 제품군이죠. 그러나 M1 출시 이후에도 고객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충분히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 요구사항으로 애플은 신형 맥북 에어 외에도 2016년 이후 가장 큰 맥북 프로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거의 10년 만에 아이맥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인텔 기반의 맥 프로, 애플 실리콘이 장착된 하프 사이즈의 맥 프로 데스크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최신 보고서, 그리고 SNS 루머, 소식들을 기준으로 애널리스트와 전문 매체를 비교하면서 유력한 기능 변화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보고서를 공개한 곳이 두 곳이 유명한데요. 제 영상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분들입니다. 먼저 애널리스트 밍치고는 지금부터 소개할 정보들을 애플 투자자들에게 메모로 공유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 크기의 맥북 프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공유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맥세이프 충전 커넥터 반환입니다. 맥세이프는 충전 케이블과 맥 컴퓨터 본체를 자석으로 고정해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분리되는 커넥터입니다. 2016년부터 맥세이프 대신 USB-C 타입의 단자를 탑재했었으나 이번에 다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터치바가 제거됩니다. 2016년에 도입된 OLED 기반 터치바를 제거합니다. 터치바는 실행하는 앱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시 획기적인 디자인과 기능이었죠. 그러나 개발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물리 펑션 키 등장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평면 폼팩터 디자인 변화. 맥북 프로 케이스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상하부의 곡선형 디자인을 없애고 아이폰 12와 유사한 깎아지듯 떨어지는 슬레이트 룩 폼팩터 디자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더 많은 I/O 포트 추가. USB-C 타입 포트가 양옆으로 두 개씩 구성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아웃 포트들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추가 커넥터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덧붙여 2015년까지 탑재되었던 HDMI 포트도 다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인텔 옵션이 사라지고 16인치는 방열 디자인 설계를 합니다. 신형 맥북 프로에는 인텔 CPU 선택 옵션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16인치의 경우 애플 실리콘 M1X로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16인치 인텔 버전과 동일한 방열 설계로 더 빠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다고 하여 현재의 13인치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인 블룸버그 마크 구르만 기자의 최신 보고서에서는 밍치고의 예상과 동일하게 맥세이프 충전 커넥터 복원, 터치바 제거, 더 많은 USB-C 타입 포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양옆으로 2+2로 구성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SD 카드 리더기 추가를 언급하였습니다. 2015년에 HDMI와 함께 사라졌던 SD 카드가 역시나 돌아오려나 봅니다. 디스플레이 정보와 칩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 소개했듯이 신형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더 밝은 고대비 패널, 즉 미니 LED나 OLED를 사용할 것이며 M1보다 더 많은 고성능 코어와 향상된 그래픽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12코어의 M1X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동일한 기능을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현재의 디자인 유지하는 수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밍치고와는 다른 포인트의 예상을 내놨네요.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맥세이프 충전 커넥터 복원과 터치바 제거,
그리고 보다 많은 다양한 유형의 포트 지원, 향상된 디스플레이 패널 적용과 애플 실리콘의 업그레이드.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복고 회기 분위기에 발맞추어 아이폰 12의 아이폰 4 시절의 슬레이트룩 디자인으로 회귀하듯이 맥북 두께를 줄이기 위해 적용했던 나비식 키보드에서 사용자들의 경험 요구에 귀 기울여 가이식 키보드로 복원하는 등의 전체적으로 레티나 시절의 맥북으로 회귀하는 분위기입니다. 맥북 에어는 재설계 중이고 15인치의 더 큰 맥북 에어를 만들 것으로 고려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보류되었다고 하네요. 맥북 프로 모델 출시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올 소문과 일치합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기본 맥 지원을 개발하고 있으나 해당 기능은 당장 출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에 신형 애플 실리콘 M1을 탑재한 맥북 프로, 맥북 에어는 발열만 봐서도 정말 대단한 성능을 보여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급하게 들고 나왔다는 느낌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 없는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매니아층이 아닌 라이트 유저들에게 실질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제타 사용의 불편함과 앱 개발의 디펜던시 영향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버그들. 로제타는 윈도우 32, 64비트처럼 프로그램 파일지 2개 생긴 것과 같은 상황이죠. 변화를 거쳐가야 합니다만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맥북 프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해결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3분기에 출시될지 개인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금까지 21년 하반기에 출시될 맥북 프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 분석가와 팁스터들의 예상이니 참고하시고요.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